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50대 직장인 여성의 10대 여자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하는 장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대 여자아이가 다이빙대 위에서 다이빙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그녀를 나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고 있다. 대회에 출전한 것 같다. 다이빙대 위에서 옆으로 덤블링을 두세 바퀴 돌고 다이빙한다.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입수한다. 물이 그닥 튀지 않아 입수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다이빙대 높이만큼 높은 곳에서 그녀의 입수를 보고 있다. 준비한 기술을 다 보여주지 않아 아쉽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도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이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행위를 기리기 위해 만든 운동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상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빙 선수들이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돌아서 물로 뛰어내리는 모습은 굉장히 이제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그 뛰어내리는 모습이 자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데 오래 고수하던 무언가로부터 뛰어내리고 버리는 것, 이게 이제 다이빙의 방향성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에고의 습을 내려놓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이빙으로부터 그 습을 내려놓는 방향을 이제 배워본다면 결국 이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니까 물은 감정이고 강하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으로 뛰어들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10m 다이빙은 선수들도 매번 공포심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지 말고 뛰어들라는 것인지, 그러니까 다이빙의 상징적임이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자아가 버려야 되는 고질적인 습이 뭘까 하면 내 감정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태도나 방식이 되겠죠.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수영이나 다이빙 꿈은 종종 보고됩니다. 꿈에 등장하는 물은 우리의 감정, 정서와 관련됩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는 일은 줄이고 싶을 테고 부정적 감정에 빠지게 되더라도 금방 빠져나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림으로써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유쾌함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 감정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꿈에 다이빙이나 수영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면 그 이미지는 감정 정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나 미숙함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정 정서를 다룸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어려워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이빙 이미지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용기와 관련된 이슈를 담아낸다면 수영 이미지는 감정과 만나 직접적으로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담아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이빙과 관련되어 이런 꿈 이미지를 만난다면 꿈꾸니가 쏟는 노력을 무한히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단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빙이든 수영이든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다이빙은 물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을 공중으로 던지는 행위입니다. 다이빙에 도전하려면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수영은 입수한 이후의 태도를 다룬다면 다이빙은 입수 전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수영은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나아감으로써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는 운동이고 다이빙 종목은 발판에서 도약하여 입수까지를 평가합니다. 발판에서 도약하여 높은 수준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구사한 뒤 성공적 입수까지를 완수해내야 합니다. 즉,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얼마나 훌륭한 기술을 구사하느냐가 성공적 입수를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다이빙대 위에 선다는 것은 저 아래에 있는 물로 뛰어내릴 결심이 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수행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이빙 대회는 그냥 무작정 뛰어내리는 이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뛰어내리는 매 순간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아름다움으로 꽉 채워져야 합니다. 깔끔하면서도 부드러운 입수는 높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여 기술 구사에 실수가 발생하면 물과 만나는 순간도 처참해집니다. 물보라가 크게 일 것인즉 소리도 요란할 것입니다.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이빙대 위에 선다는 것은 용기 내어 직면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다이빙 연습은 이를테면 물과 평화롭게, 부드럽게, 차분하게 만나기 위한 훈련이라 하겠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급작스레 물과 맞닥뜨리는 경험은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는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이빙 훈련은 그런 사고를 최소화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절박한 노력의 이미지화라 하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던져 철퍼덕하는 대신 절도와 품위를 갖춘 채 평화롭게 물과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를테면 다이빙 연습은 매 순간 깨어있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공포 같은 감정에 압도되고 싶은 이는 없습니다. 다이빙대에서 발을 뗀 후 수행하는 일련의 동작은 자신을 가다듬는 치열한 노력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이가 창조하는 의도적 움직임을 빼면 그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니 추락을 의미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정적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추락으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감정 억압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유 역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추락은 조직이나 집단으로부터 도태나 소외를 의미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희생양이 될까 항상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급작스레 추락하는 기분에 시달리고 싶지 않기에 감정을 회피하고 기만하며 억압하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다이빙이나 수영 꿈을 꾼다면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문제, 그 어려움에 대한 이슈를 고민하도록 초대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탁월한 감정 조절 능력을 원합니다. 억압이나 기만의 길로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감정에 지배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꿈은 감정과 만나는 과정을 지혜롭게 해내고 싶은 이의 꿈이라 하겠습니다. 다이빙 대회에 출전할 정도이면 마냥 억압하던 시절이나 불안에 떨던 시절은 진작에 떨쳐냈고 감정을 만나는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는 뜻입니다. 나의 목표는 감정을 만나는 준비를 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절도와 품위가 완전히 몸에 배어들도록 훈련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 태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대단히 강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계곡이나 절벽 위에서 괴성을 지르며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젊은 남성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도전 정신에 불타는 젊은이들이 혈기와 무모함을 앞세워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규칙을 배제한 다이빙 행위를 시끄럽고 요란하게 즐기는 셈인데 마구 흥분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는 장면은 그 나름으로 보는 재미를 줍니다. 20대 안팎의 나이,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한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경험인 이상 감정의 하위 상태를 해치는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절제미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절은 아주 짧고 금세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이빙 대회가 펼쳐지는 실내 수영장으로 오면 규칙의 깐깐한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지멋대로 뛰어내릴 자유는 포기되어야 하고 수영장에서 부과하는 조건을 받아들여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실내 수영장에 있다면 통제되는 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영장이 마련한 규칙을 준수하는 대가로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특히나 다이빙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면 요란함을 최소화할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보라나 물튀김도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물로 뛰어내리는 과정 전체는 절도와 품위에 기반되어야 합니다. 절도와 품위를 갖춘 기술이 아름다움으로 평가됩니다.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 그토록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이빙을 3초의 예술로 부른다고 합니다. 갈고 닦아온 기술과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시간은 단 3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과정에서도 3초가 중요할지 모릅니다. 불안과 두려움, 우울이나 무력함, 나아가 분노 같은 감정은 내적으로 극심한 혼돈을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분노 같은 강렬하고 격한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에는 사건, 사고에 휘말려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이빙 선수는 3초 동안의 퍼포먼스를 위해 구슬땀 흘리며 연습에 매진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에 지배되는 대신 그 감정을 만나기 전 3초를 훌륭한 기술로 꽉 채워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3초를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하느냐가 비지배와 지배를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이빙 대회에서는 선수의 개인적 역량과 기량에 따라 3초라는 찰나적 시간은 예술을 펼치는 시간으로 승화됩니다. 그 3초 동안 온전히 깨어있고자 치열한 노력을 쏟는다면 날로 현명해지고 지혜는 깊어질 것입니다. 사회라는 정글에서 두려움은 덜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정적 감정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사리 들뜨고 흥분하거나 우쭐하는 등의 감정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더 세게 누릴 궁리보다는 자연스레 흐르도록 두는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즐거운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거기에 지배되는 순간 거센 물보라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 되면 주변으로부터 눈살과 눈총을 받는 것은 물론 좋은 평가에서도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이빙 발판 위에 섰다는 것은 물과 만나야 한다는 대전제를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저 아래 물로 뛰어들 결심을 굳혔고 용기를 냈다는 뜻입니다. 물과 만나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와 조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어떻게 만나느냐는 사회적 평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더군다나 다이빙 선수입니다. 이미 꽤나 능숙함을 성취한 상태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다만 10대의 나이라는 것이 걸립니다. 10대의 다이빙 선수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테지만 아차하는 순간에는 감정의 희생양으로 떨어지기도 쉽습니다. 다이빙 대회라 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실력으로 상대를 이겨야 합니다. 대회에 출전한다는 것은 대회의 규칙 아래 실력으로 경쟁하겠다는 뜻입니다. 상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을 수용하겠다는 뜻이고 하여 다른 참가자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고 싶습니다. 상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상대보다 더 우아하고 아름답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수 시 물보라는 거의 없어야 합니다. 물보라를 최소로 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하는 바를 심리적 차원에서 풀면 감정에 다가가는 태도에 있어서 절도와 품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들뜨고 흥분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면서도 제가 이제 다루기 제일 껄끄러워하는 감정이 이제 공포심, 두려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느껴질라 치면 이제 무조건 이제 피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나한테 두려움을 일으키는 상대가 남자면 피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막 엄청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최근에 지금 제가 놓인 상황이 그 두려움을 거의 이제 매일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걸 회피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더 막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손 쓸 수 없게 더 일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매일 이제 그 두려움에 내가 좀 마주해 보자. 그리고 이제 그걸 내가 회피하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되냐면 진짜 우습게 볼 거라는 거를 너무 잘 느끼니까 더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다이빙 대회에선 10대 여자아이한테 굉장히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 꿈을 보고 다이빙 선수에 대해서 막 찾아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인터뷰를 한 걸 많이 보게 됐는데 진짜 매일 엄청난 양의 연습을 하고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매번 두렵다. 그 10m의 공포는 적응이 잘 안 된다. 그거는 익숙해지지 않는 공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그 친구가 또 10대라서 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뚫고 매일 연습을 한다는 게 그리고 하루라도 연습을 걸으면 그 몸이 굳어져서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매일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꿈 속에 20대 여자아이가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고, 아, 그러면 지금 내가 놓인 상황에서 내가 매일 해야 될 것도 그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전 선생님이 우리가 꿈 이미지를 하나를 잡아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꿈 이미지를 떠올리면 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어떤 좀 힘도 되고 이제 방향성도 제시해주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다이빙이라는 이미지가 그 어떤 이미지보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코칭을 해준달까? 나한테 리허설도 되고 코칭도 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운동 경기다 보니까 굉장한 양의 연습이 이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연습하는 거. 아, 저한테는 이렇게 매일매일 맞닥뜨려야지. 그 방법밖에 없지. 이제 이런 게 받아들여졌고 그냥 이 꿈을 보면서는 사실은 이 친구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사실 이런 것도 좀 처음엔 궁금했어요. 이 꿈이 왜 띄어졌을까? 이 친구는 이미 이렇게 잘하고 있고 선수고 보면은 앞으로도 더 잘해 나갈 것 같고 얘는 그럴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제가 요새 그래요. 내가 그동안 해피해 왔던 것들을 내 의도와 다르게 정말 떠밀려서 만나게 됐을 때에 그 초라함도 있고 더 수렁에 빠지는 기분이고 겁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제 직접 직면하고 마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수영을 거의 못 하는데 물에 이제 떠 있을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도만 돼도 이제 알잖아요. 물에서 힘 주면 가라앉는구나. 그건 이제 긴장하고도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물과 관련되는 이미지라면 내가 정말 힘을 줘야 되는 부분에 힘을 주고 있는지 늘상 뭔가 이렇게 다 힘을 주고 있으면 정작 힘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힘을 주지 못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이라는 거. 그럼 그 힘, 또 그 힘을 구성하는 게 뭔지 도대체. 두려움과 불안인 건지 아니면 뭐 객기인 건지 아니면 오기인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속에서의 어떤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 그 쓸데없는 힘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죠. 사실 힘을 빼면 물이 받아주잖아요. 물을 믿을 수 있잖아요. 고민을 그런 차원으로 좀 이렇게 갖고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을 이해하는데 물에 뜬다는 거, 물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 그런 게 도대체 뭘까? 내 힘은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게 건강한 건가? 여기에서 뺄 수 있는 게 있는가? 저를 제일 혹하게 하는 말이 성취란 말이에요. 이 다이빙 대회라는 것도 이제 1, 2, 3등이 가려지고 다이빙을 멋지게 하는 것도 엄청난 성취잖아요. 근데 저한테 성취의 방향이 요런 방향일 수도 있구나. 정말 그 감정으로 뛰어내리는 것도 성취가 될 수 있구나. 이게 저한테는 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사회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성취라는 게 뭐 대단하게 이게 드러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사람 좀 부럽다 혹은 어떤 사람한테 주목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자기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 주변에 민폐 안 끼치면서 또 자기 감정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감정을 이렇게 잘 다루는 것 같은, 솔직한 것 같은, 담백한 것 같은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매력을 느끼잖아요. 사실 가장 매력을 느끼는 사람은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네요. 제가 힘있게 느끼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인 것 같네요. 그 감정을 동력으로도 또 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한테 사실은 강함을 투사하니까.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또 입금의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